지난 시간에 가중치 초기값을 하다가 말아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중치의 초기값을 가중치라는 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여기 뉴럴 네트워크 안에 웨이트랑 바이어스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가중치라는 거는 이제 W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바이어스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0으로 다 초기 값을 설정을 해요. 바이어스는 0으로 하니까는 뭐 더 고민할 것도 없는데, 웨이트는 이제 0으로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책에도 써 있지만은 0으로 전부 하면은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모든 가중치의 값이 똑같이 갱신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0뿐만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 안에 파라미터가 4개가 있다라고 할 때 얘네들을 초기 값을 이를테면 0.1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웨이트는 그 초기 값을 설정을 할 때 얘네들을 다 서로 다르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초기화를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은 파라미터가 하나이고, 하나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로스 펑션이 뭐 이렇게 난리니어한 이런 그 서피스를 가지는데, 이때 글로벌 옵티멈한 파라미터는 이 위치잖아요. 이 초기 값이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글로벌 옵티멀한 값에 도달을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값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앙상블 에버리지라는 기법이 있어요. 앙상블 에버리지 라는 건 뭐냐면은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초기 값이 좋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뉴럴 네트워크를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그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니셜라이즈 어떤 첫 번째 셋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 웨이트, 그 다음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는 또 두 번째 셋, 그러니까 1하고 2는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그 초기 값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뉴럴 네트워크는 또 전혀 다른.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웨이트를 완전히 다른 값을 가지도록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개를 각각 다 훈련을 시켜요. 세 개를 각각 다 트레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쓰냐면, 여기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얘네를 그 세 개의 네트워크한테 다 피드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이 여기 나올 텐데, 출력 신호는 또 각각 다 다를 거잖아요. 아웃풋 1, 2, 3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출력이 다 다른 이유는 이 세 개의 네트워크가 시작할 때 다른 초기 값으로 웨이트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트레인을 다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생기는 그 웨이트들이 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입력 신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출력은 당연히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세 개의 출력을 이제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아웃풋, 이 경우는 세 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파이널 아웃풋은 이 세 개 신호를 그냥 그 산수적으로 평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앙상블 에버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이유가 다 뭐냐면은, 어떤 초기값을 시작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더 좋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개는 에버리지를 했어요. 하여간 뭐 초기 값을
이것을 어떻게 하는 설정할 건가가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초기값이 사실 뭐가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랜덤 함수를 써서 무작위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랜덤하게 설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정규 분포를 갖는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를 갖도록 이제 초기 값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봤었던 게 이런 거죠. 표준 편차가 1인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1인 그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도록 초기화를 이제 했더니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레이어가 5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레이어의 출력들을 봤더니 뭐 지나치게 큰 값하고 작은 값들에만 분포가 몰려 있어요. 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지금 썼기 때문에 어차피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거든요. 그런데 1하고 0에만 확률적으로 많이 분포가 몰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고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지나치게 시그모이드를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0일 때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을 좀 헷갈렸는데 이게 시그모이드의 출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각각의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고 난 뒤에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0하고 1이라는 거는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이쪽 에어리어에 신호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고. 근데 이쪽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울기가 여기는 천문왕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로스를 우리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어떤 파라미터에 관해서 미분한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 WI라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했었잖아요. 여기 러닝 레이트하고 로스를 어떤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한 값.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죠. 물론 GD가 아니라 모먼텀을 사용한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식이 되지만 어쨌든 기본 원리는 이거인데 이 미분값이 너무 작아지면은 얘가 제대로 학습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트레인을 뭐 몇만 이폭을 하더라도 WI가 거의 값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트레인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표준 편차를 1로 설정을 그러니까 초기화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웨이트를 초기화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표준 편차를 0.01로 바꿨더니 그랬더니 지금은 또 전부 이 중간값을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이 중간값. 그러니까 0.5에 그러니까 이 신호들이 0.5 근방에 압도적으로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 0.5라는 거는 이쪽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로 들어가는 그 신호가 이 0 근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럴 것 같은 게 웨이트 자체가 지금 표준 편차가 0.01로 됐기 때문에 너무 작은 값인 거예요. 너무 작은 값으로 그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그 출력 신호도 아마 작은 값일 거고 그래서 쪽에 몰려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레디언트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경사가 그 제법 큰 영역이니까 이쪽에서 경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경사가 제일 급한 거죠. 사실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활성화 값이 치우쳤다. 그래서 다수의 뉴런이 거의 같은 값을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력이 제한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층을 여러 개 쓰는 거는 각각의 층이 다른 출력을 넣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first layer, second, third 뭐 다 비슷한 값만 내보낸다면 굳이 이런 애들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냥 요것만 써도 된다. 뭐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 표준 편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비에르 초기값이라는 거를 쓰면은 저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건데, 사비에르 초기값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앞 계층에 이쪽 레이어의 노드 수가 n개라면은 그러면 이 노드에 곱해지는 이 웨이트들의 초기값을 이제 루트 n분의 1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인 그런 그 가우시안 분포가 되도록 이렇게 초기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비에르 초기값을 사용하면 앞층의 노드가 많을수록 초기값을 설정하는 가중치가 좁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n이 가령 10일 때랑 100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표준 편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의 분포가 멀리 퍼지지 않고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설정을 했더니 이제 이런 걸 가진다고 해요. 이런 분포를. 그러니까 아까 두 개의 케이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극단적으로 너무 큰 값이나 작은 값에 몰려 있지도 않고, 그 나름대로는 골고루 퍼져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너무 중간 값에 몰려 있지도 않죠.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의 출력 분포들이 또 서로 상이하죠. 그래서 확실히 그 앞에보다 넓게 분포가 돼 있고, 또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게 좀 골고루 다양한 값들 분포가 가지고 있고, 표현력도 제한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근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잘 쓰지 않거든요. 렐로를 써요. 그 이유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 때문에 저런 거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의 함수가 가진 한계죠. 물론 뭐 초기 값을 잘 설정을 하면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시그모이드가 경사가 완만한 이 구간이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경사가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가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거의 그냥 렐로를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봤었던 논문들도 보면 렐로를 안 쓰는 걸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최근 논문들. 그래서 렐로를 쓸 때는 초기화를 어떻게 할 거냐? 역시 그냥 가우시안 분포를 갖도록 그 웨이트들을 초기화를 하는데, 그때 여기 뭐 카이밍 히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결과가 앞 레이어의 노드 수가 n개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2가 되도록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비에르 초기 값은 루트 n분의 1이었는데 거기는 루트 n분의 2고 그렇게 된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 대학원 연구실에서 하는 것도 저 값을 따라서 표준 편차를 정하고 있거든요. 루트 n분의 2 값으로.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그젠플이에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표준 편차를 0.01로, 이거 이제 렐로예요. 그러니까 렐로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쓰는데 별 생각 없이 표준 편차를 그냥 고정값 0.01로 썼을 때는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신호 끝이 다 0,
그러니까 렐로를 통과한 값이 다 0이잖아요. 네. 그죠? 이것도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골고루 퍼져 있어야 좋은 건데 표현력이 제한이 된 거죠. 표현력이 또 제한이 되고 더군다나 또 0이니까는 렐로 아, 네. 이거 좀 생각난 게 있었는데 그거 좀 나중에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뭐 이런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렐로를 썼는데도 아까 얘기했었던 시그모이드의 그 적합한 사베르 초기값을 사용을 했더니 이때보다는 더 나아지긴 했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신호가 한쪽에 많이 몰려 있게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해외 초기값을 쓰면은 그러니까 시 초기값을 쓰면 분포가 이렇게 골고루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트레인을 할 때 그 로스가 줄어드는 거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0.01 값을 썼을 때 사베르랑 히 초기 값을 썼을 때를 보면은 이게 여기서도 자꾸 뭐 반복 횟수라고 나오는데 반복 횟수가 여기서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책에서 디파인을 안 해놨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커브를 그릴 때 x축을 2퍽을 써요. 그 y축은 이제 로스 펑션 값을 쓰고 그러면 트레인이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된 거잖아요. 초기에서는 로스 값이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이제 2퍽이 진행이 되면서 거의 수렴하는 값을 가지는데 이렇게 보면 히 초기 값을 쓴 것이 사베르보다 더 트레인이 그러니까 로스 값이 더 작죠, 그죠? 그러니까 트레인이 더 잘 된 거죠. 잘 됐을 뿐더러 트레인 되는 속도도 더 빠른 걸로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뭐 더 빠르게 된다고 꼭 좋은 것도 이건 사실 이제 러닝 레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각각의 러닝 레이스를 그 어떤 값을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걸 보는 것보다는 그냥 수렴하고 난 뒤에 로스 펑션, 로스 값을 보게 되면 사베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별 생각 없이 이상한 값으로 하면은 그러면 학습이 조금 줄어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거의 뭐 줄지가 않죠. 일단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화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어쨌든 그 표준 편차를 그 노드 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초기화를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저거는 어쨌든 그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를 할 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라는 거고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뭐 사베르나 히의 그가 제시한 그 룰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초기화 될 당시에 어떤 값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앙상블 에버리지를 쓰면은 그 랜덤리스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이 룰에 따라서 초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랜덤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뭐 3번을 호출했다 그러면 이거 3번이 이제 다 다른 초기값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웨이트들이. 뭐 1번이 좋은지 2번이 좋은지 3번이 좋은지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설사 우리가 트레인을 다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트레이닝 에러가 적다고 해서 또 이게 뭐 더 좋은 건지도 사실은 개런티할 수가 없거든요. 트레인 에러는 테스트 에러랑 다르기
묶어서 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배치 정교화예요. 그러니까 배치 정교화는 이거는 그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치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배치라는 얘기가 두 번 나왔었어요, 이 책에서. 첫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이 샘플들, 그러니까 샘플이 1번, 2번부터 해서 전부 1000개의 샘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샘플을 그냥 샘플 바이 샘플로 입력을 넣어서 프로세싱을 하지 않고 가령 50개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그러면 전부 20개의 묶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연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들은 전부 이제 매트릭스나 벡터 연산에 최적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함수들을 그냥 스케일러 하나씩 처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벡터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연산이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샘플 바이 샘플로 처리를 하면 가령 한 개의 샘플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이거 뭐 하여간 뭐 사이클 수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사이클이 뭐 100사이클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만약 샘플 바이 샘플로 해서 50샘플을 처리한다 그러면 100 곱하기 50사이클이 소모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50샘플 단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로 묶어서 어떤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가 이런 그 벡터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 곱하기 5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임의로 써볼게요. 그냥 한 300사이클 정도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샘플 바이 샘플에서 이만큼 연산량을 차지하는 거랑 이거랑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배치 단위로 묶어서 연산을 하고 예전에 이 책의 앞부분에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벡터랑 매트릭스 연산할 때 포문을 쓰지 말라고 한 게. 그러니까 포문을 쓴다는 게 결국은 샘플, 그러니까 스케일러 단위로 연산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벡터나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것도 50샘플 곱하기 뭘 할 때 포문을 50번 돌리지 말고 그냥 벡터로 곱하기 한 번으로 끝내라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되게 상식적이에요. 꼭 여기 텐서플로우나 그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뭐 매트랩 같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하이 레벨 랭귀지들은 다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뭐 어셈블리 수준으로 코딩한다면은 뭐 포문을 쓰나 뭐 벡터 연산 하나 연산량이 똑같겠지만은 그 라이브러리 있는 함수들을 쓸 때는 벡터랑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쓰는 게 훨씬 더 연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나 했었고요. 그리고 배치 얘기가 또 나온 게 뭐였냐면 우리가 로스 펑션을 로스를 에버리지 하는 거 얘기를 했어요. 50개는 50개 단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뉴럴 네트워크에 샘플 하나가 들어가면
첫 번째 샘플이 들어가면 거기에 로스 하나의 로스가 나오고 또 두 번째 샘플이 들어가면 또 두 번째 로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 자체는 그냥 샘플 바이 샘플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매 샘플마다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샘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출력 신호가 있을 거잖아요. 출력 1, 출력 2가 있을 거고 그러면 각각의 출력으로부터 우리가 로스를 계산을 하니까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그러니까 매 샘플마다 이 로스들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 로스 펑션의 이 서피스를 타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그 내리막길을 가서 이쪽까지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로스 서피스가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의 샘플 바이 샘플로 이 로스를 그린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플럭츄에이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스무스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로스를 에버리지를 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배치라는 얘기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연산 효율적인 거, 그 다음에 그 로스 서피스를 좀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했었고요. 지금 나오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배치 그러니까 50개가 하나의 배치로 묶여 있다면은 이 50 샘플들을 또 정교화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정교화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샘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입력 샘플들을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뭐 하여간 이런 어떤 이제 네트워크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라고 해볼게요. 여기 입력 신호가 있고 여기 뭐 하여간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입력 신호를 우리가 그냥 쓰지는 않고요. 노멀라이즈라는 걸 하게 돼요.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이 인풋 노멀라이즈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입력 신호의 분포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집중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뉴럴 네트워크가 이 사이의 값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범위의 값이 들어가면은 트레인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 트레인이 잘 안 되기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우리가 픽셀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512 by 512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에 18승계의 픽셀이 있고 각각의 픽셀이 갖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0에서 이제 255 사이 값을 갖거든요. 이 경우도 이 픽셀 밸류를 그냥 넣지 않아요. 그냥 넣지 않고 얘를 0에서 1 사이가 되도록 해서 255분의 1을 곱해주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냥 뉴럴 네트워크 이 사이의 값일 때 동작이 잘 되거든요. 그럼 이미지 픽셀 값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범위가 명확하잖아요. 이건 무조건 0에서 255 사이니까 이것만 곱하면 되는데 근데 이미지 픽셀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면은 분포가 이런 분포는 아니잖아요. 이걸 분포로 그려보면은 이미지 픽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0부터 255까지는 유니폼 분포이기 때문에 여기서 255분의 1만 곱하면은 얘가 0에서 1 사이의 유니폼 분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뭐 분포가 사실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뭐 희한한 뭐 이런 어떤 분포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더군다나 그 값이 그 바운드 돼 있지도 않아요. 이 경우는 최대 최소가 0하고 255인데 가우시안 분포 같은 것만 해도 뭐 최대값이 확률이 적긴 하지만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나 뭐 어마어마하게 작은 값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이 되도록 이렇게 그냥 노멀라이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우시안 분포가 됐건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희한한 확률 분포를 가졌건 간에 이렇게 평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써요. 평균 0이고 분산이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1이니까 분산 이꼴 뭐 분산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하고 같은 거죠. 1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웨이트랑은 달라요. 좀 헷갈리지만 해요. 아까는 이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이 웨이트들을 아까 뭐 시 초기 값을 쓴다는 거고 이거는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입력 샘플들을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근데 배치 단위로 우리가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50개씩 있으면은 또 우리가 1000개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를 해줬지만 특정 배치 안에 있는 이 50개들의 평균과 분산을 조사해보면 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아닐 거잖아요. 사실 딱 그게 들어맞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교생이 1000명인데 1000명을 뭐 어떻게 모았어요. 뭐 평균이 0이 되는 평균이 0이 된 거 가령 이제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뭐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봐서 그냥 90점인 사람 평균 90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명이. 근데 그 중에 50명만 랜덤하게 셀렉션을 하면 그 평균이 90이 되겠어요? 당연히 뭔가 좀 바뀌겠죠, 그죠? 95점이 될 수도 있고 87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각각의 배치 안에서도 또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은 전체 샘플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해준 거였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전체 샘플이 보다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배치 단위로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만 하면은 사실은 이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은 또 안 해도 상관은 없고 안 해도 괜찮죠. 어차피 50개 단위로 다시 해주는 거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주목받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건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학습을 빨리, 그러니까 학습 속도, 그러니까 트레이닝 속도가 개선이 된다. 이 얘기는 적은 이폭만으로도 로스 펑션을 더 작게 빨리 수렴을 시킬 수 있다. 아까 우리 봤었던 이 커브 썼잖아요. 여기 Y축으로 쓰고 여기가 2%였던 거. 그러니까 뭐 이랬던 애가 뭐 이런 식으로 더 빨리 수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오버피팅도 억제한다고 하고 또 초기값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초기값이라는 거는 이제 웨이트, 그러니까 파라미터 초기값이죠. 조금 전에 봤었던 앞에 여기 하나 써줬어요. 파라미터 가중치 초기값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시험을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진짜로 있는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랑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는지는 그냥 보진 않았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근데 또 사실은 지금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던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가중치 초기값 같은 것들이 그냥 하면은 분명히 좋은 거긴 한데, 근데 또 그걸 꼭 뭐 안 한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마 이제 프로블럼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테크닉을 썼을 때 더 효과가 아주 좋게 나타나고, 또 어떤 데서는 뭐 쓰나 안 쓰나 뭐 크게 차이도 없고. 그래서 여기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막 맨더터리로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앞에 뭐죠? 그 가중치 초기값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은 이거는 진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해서 프로그램도 정말 버그 없이 잘 짜고 모든 걸 다 잘 했는데, 이상하게 훈련이 안 되다가, 학습이 잘 안 되다가 입력 샘플들 노멀라이즈를 했더니 뭐 거짓말같이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막 많아요. 요걸 좀 더 잘